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기보다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해서 사과가 늦어졌다는 건데 사과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궁금한 게 국내에 들어와서 청문회에 출석하느냐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입장문을 봤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일종의 때운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왜 직접적으로 소통을 못했느냐.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안 다음에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과를 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고 본인의 잘못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건이 달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뒤늦은 사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근데 이 김범석 의장의 이 입장문을 보면서 되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네.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했다. 예. 그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정부와 어떤 협력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25일 날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국회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뭐가 문제냐. 그래서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정부에 대해서 좀 들이받는 형국이 아닌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정부가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하느냐. 나는 협력해서 충분히 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 주신 대로 6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시 좀 말이 안 되죠. 오늘 이번 입장 발표된 입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정해진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쿠팡의 주 현안에서 이보다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까? 네. 더군다나 한 달 만에 나온 사과 입장 역시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납득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일정을 통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이렇게 이미 이렇게 상정해 놓고 형식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네. 청문회는 청문회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여야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분명히 쿠팡 측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로 18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간의 공과 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공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3대 특검을 통해서 전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를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방점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V0 사실상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했는데 역설적으로 특검이요.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넘겼습니다. 기소했습니다. 뇌물로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알선수재는 일종의 이겁니다. 내가 물품을 받기 전에 내가 이거 해결해 주겠다. 일종의 해결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금품을 받고 나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 충분한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지시대로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V0라면. 그런데 특검마저도 뇌물로 한 게 아니라 알선수재로 됐다면 제한적인 부분이 명확하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민중기 특검 자체가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비상상 주식 고교 동문회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1억 원 넘게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공흥지구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강압 압박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도 하셨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분노하는 지점은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돈을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민주당 인사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선택적 기소를 하고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 위헌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작태까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검이
민주당 검사, 민주당의 어떤 추천을 받은 검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휘어진 정치 특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제 수사는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6개였습니다. 예. 1호부터 13호까지가 구체적인 어떤 사건 대상이었고 14, 15, 16은 뭐 고소 고발 사건, 직무유기 사건 등이었는데요. 이번에 수사 기간 동안에 기소하지 못한 그러니까 수사가 다소 미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에 네. 여러 가지 구체적 의혹이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일가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심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한과 수사력의 한계 때문에 미처 아직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의 대상이었던 김건희 씨를 구속한 것 자체가 큰 성과이지만 전반적인 국정 개입과 관여에 대해서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국수본이 수사를 이첩받아서 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는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따져보면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보훈적 성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네. 대가성이 있다는 건데 사실 200만 원짜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엄청난 80만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왜 김기현 의원까지 기소를 했냐면 사실상 가방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범 형식으로 같이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거를 청탁금지법으로 하면서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까지 동시에 기소한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통일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참 특단의 조치라는 걸 미리 말하면 그게 기미세기 때문에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절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그중에서 뭐 단식도 될 수 있고 삭발도 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여줬던 필리버스터 24시간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저렇게 굉장히 힘들고 소수 야당 대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하는 부분이 있구나. 거기에서 뭔가 하나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논리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감정, 마음 그걸 공감대를 넘는 게 예.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대표, 민주당이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이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이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이 민주당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어떻게 입장 어떻습니까? 수사에 초점을 흐리는 게 아니라 네. 수사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통일교와 신천지의 문제는 단순히 관련된 이 종교인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몇 가지 금품 수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당에 개입하고 당의 전당대 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서 실제 통일교 같은 경우에 그들이 꿈꾸던 정교 일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실행을 한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 정권 인사들이 관여가 됐습니다. 예. 네. 신천지 역시도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비슷한 양태로 국민의힘에 접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관련돼서 이 문제가 특검 얘기가 논의된 게 전재수 의원 관련된 얘기가 불거지면서 나왔지만 국민의힘에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도 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일교와 신천지의 당 선거 개입이라든가 정치 개입 관련된 수사는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추천권 역시도 지금 민주당 특검법 안에 있는
법학교수협회라든가 법전협 또 대한변협이 명확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아닙니까? 이게 왜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대상과 추천권에 있어서 굳이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네.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엔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보좌진에게 시켰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왔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병기 의원의 자제분은 뭐 손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거잖아요. 본인이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연기를 한다면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유 관련해서 뭐 페이퍼, 문서가 필요하다면 그걸 떼서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자제분의 예비군 훈련 날짜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누가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서류를 떼서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본인이 못하며 이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나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실에 있던 그 보좌진들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그거를 열심히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알아내가지고 그걸 알아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의 어떤 무게감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내대표직을 내려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의원직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무게감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니까 설마 그럴까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뭐 그게 이때 뭐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 불법을 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의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직접 지시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비춰지는데 최근에 보좌진들에 의해서 폭로되는 내용들이 일정 정도 이 공과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문제들이어서 이 부분 역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깔끔하게 이제 입장과 해명을 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어떤 뭐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30일 날 뭐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 관련된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정치권 지형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른바 명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30일 날 본인이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 날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느긋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전 최소한 오늘 입장을 좀 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자기 객관화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 위임된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그 권한을 누리게끔 하고 그 보좌진들을 사실상 수족처럼 부렸다는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